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 그리기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서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줌 익스텐션을 하거나 더블 클릭, 즉 휠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한 화면에 들어오게 되죠. 해보겠습니다. 휠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제공했던 모든 자료가 한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울 강의가 이 정도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제 휠을 돌려서 첫 번째 라인 명령어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라인 명령어는 단축키가 L입니다. 현재 제가 제공해드린 표를 보시면 가장 왼쪽에 명령어가 있고요. 그 명령어에 대한 이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단축키, 그리고 그것이 CAD 화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이콘을 표현해놨고요. 다음에 실행 방식은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지, 예를 들어서 라인에서는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면은 라인이 그려지게 된다, 그런 뜻이고요. 혹은 시작점을 클릭한 다음에 길이값을 입력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들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고 오른쪽에는 실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라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라인, 한글로는 역시 단선이고, 이것을 단축키로 그리기 위해서는 L을 입력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혹은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명령어가 나는 외우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화면 상단에서 홈 탭에서 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라인 정도는 명령어를 외워야 되겠죠. 자, 라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한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시작점을 클릭한 다음에 길이값을 입력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그리는 방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라인 명령어 L이라고 했죠. L을 입력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 노드점 가운데점에다가 갖다 대면은 이렇게 오스냅이 잡히게 되는데, 오스냅이 잡히지 않는 사람은 F3키를 눌러서 오스냅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는 사람들은 F3키를 누르면 오스냅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점과 끝점을 클릭해주면 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명령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좀 독특한 게 있었죠. OS를 입력해서 오스냅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끝점 혹은 교차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싶기 때문에 나머지 오스냅 설정에 있는 이 모든 설정 값들은 꺼줍니다. 끝점과 교차점만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확인을 눌러서 나오고 다시 L을 누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봤던 오스냅에서 봤던 X 표시가 이렇게 뜨죠. 자, 여기 근처로 가면은 X자 표시가 녹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면 정확하게 교차점이 클릭이 되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이 근방 가면은 교차점이 다시 선택이 됩니다.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여기서 선이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그려진다, 이동이 된다, 그럴 때는 직교 모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요. 이럴 때는 F8키를 누르면 직교 모드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명령어를 종료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명령어가 종료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L 입력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리고 근처로 가면은 이렇게 교차점이 뜨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서 교차점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ESC 키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도저히 명령어 L도 못 외우겠다, 그렇다면은 왼쪽 상단에 홈 탭에 보시면은 명령어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동일하게 클릭 하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작점을 클릭한 다음에 길이값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1강 때 알려드렸던 이 우측 하단에 동적 입력을 켜주셔야 되는데요. 동적 입력 이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분은 오른쪽 하단에 사용자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햄버거 버튼을 누르면 우측 상단에 동적 입력이 있죠. 이것을 체크 표시를 하여서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적 입력 부분이 활성화되고요. 이것을 회색이 아니라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단축키는 F12키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점을 클릭하겠습니다. 라인을 누르고 시작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1500만큼 떨어진 부분에 선을 그리고 싶어요. 자, 저는 지금 직교가 꺼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여지죠. 그래서 저는 편하게 그리려면 F8키를 눌러서 직교 모드를 켜주겠습니다. 직교 모드를 켜주면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선이 직교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1500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정확하게 1500만큼 떨어진 부분에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명령어 종료를 위해서 스페이스바 혹은 ESC를 누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길이 값이 1000이고 각도가 10만큼 벌어져 있는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을 역시 클릭을 한 이후에 숫자를 써주게 해요. 1000 그리고 각도 꺽쇠니까 꺽쇠 하나 그려주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1000 했고 꺽쇠를 그려주면은 이제 이제부터는 각도를 10도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10도의 각도를 갖는 1000의 길이의 선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0도가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오른쪽 기준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이 선이 0도입니다. 이 0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을 돌면은 플러스 방향인 거죠. 플러스 방향으로 10도만큼 떨어졌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입력하면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내가 그리는데 이 치수선이 보라색인데 내 선도 보라색이라서 보기 싫다. 그런 사람들은 이 홈 탭에서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쯤 보면은 이게 레이어입니다. 레이어가 텍스트 레이어로 되어 있죠. 이것을 0 레이어 혹은 뭐 다른 레이어로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0으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이 선들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누른 다음에 F8키를 누르고 1500 이렇게 입력하면은 흰색 이 레이어에서 설정해 놓은 흰색의 선이 이렇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기가 레이어도 마음껏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서클 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서클의 단축키는 CI이고요. 원을 그리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자, 원을 지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지름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값을 이용한 원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중심점을 고른 다음에 지름을 이용해서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점을 이어서 두 점을 잇는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원은 가장 큰 지름의 값을 갖는 두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접선과 접선을 지나가는데 반지름 값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혹은 세 개의 접선이 있는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한 번씩 알아보고요.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은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식을 한번 찾아봐서 이런 방식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원을 일단 그려볼 건데요. 내가 CI라는 명령을 까먹었다 하면은 이 홈 탭에서 그리기에 원을 가보면은 이렇게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첫 번째 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뜨죠?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근처에 갖다 대면 이렇게 교차점이 뜨고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중심점을 일단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교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불편하죠.
F8키를 눌러서 직교를 꺼볼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주고요. 그리고 원이 지나는 점, 반지름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중심점과 반지름을 지나는 점을 선택해서 원을 그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똑같이 자 CI란 명령을 한번 이번에는 내가 외웠다고 치고 CI란 명령을 쓴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심점을 클릭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8키 직교가 켜져 있다면은 이 직교에 닿는 점은 4분점이 되겠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4분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을 그리는 법을 알았고요. 자, 이번에는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에 반지름 값을 숫자로 입력하는 것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동일하게 CI라는 명령어를 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명령어가 활성화되죠.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에 반지름 값 400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반지름 400인 원이 하나 그려지고요. 자, CI란 명을 다시 한번 쳐서 활성화한 다음에 중심점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밑에 볼게요. 아래쪽에 명령어 창을 보면은 서클 원의 반지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반지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지름 값을 이제 600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600의 반지름이 갖는 원을 하나 그렸어요. 다음에는 지름을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하죠?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에 D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지름값을 입력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CI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밑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지름 지정 또는 지름 D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름 D를 클릭하거나 여기 가로쳐서 D라고 되어 있죠. 이 D를 영어로 써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지름으로 바뀝니다. 자, 원의 지름을 지정함이라고 바뀌었죠. 이제부터는 지름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800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지름이 800인 원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제 600인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CI를 입력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중심점 클릭하고 동일하게 이번에는 D라는 영어를 쓰지 않고 이 지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원의 지름을 지정함으로 바뀌면서 지름값을 600 입력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지름 600인 원이 그려지죠. 다음으로는 원의 지름값을 모를 때 두 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서클에 대한 옵션을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이 P를 옵션에서 선택하라. 그 다음에 두 가지 점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CI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밑에 뭐라고 뜨죠? 3점 혹은 2점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또는 TTR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2점을 할 거기 때문에 2점을 클릭을 해볼게요. 2점을 클릭하거나 혹은 이 P를 입력한 이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2점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원의 지름의 첫 번째 끝점을 지정을 하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끝점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직교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움직이지만 F8키를 눌러서 이 직교를 꺼주면 이렇게 지름 부분이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뜹니까? 원의 지름의 두 번째 끝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이제 두 번째 점을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각 두 개의 점이 지름이 되면서 원이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자, 옆에 것도 해볼게요. 자, 똑같이 CI를 입력해도 되는데 제가 방금 어떤 명령어를 썼습니까? CI 명령어를 썼기 때문에 동일하게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방금 썼던 명령어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점인데 이 P로 입력을 해볼게요. 괄호 안에 이 P라고 되어 있죠.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영어를 그대로 키보드를 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4분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각각의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각각의 점이 이제 지름이 되면서 원이 그려지죠. 자, 이제 3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을 배워볼게요. 3P를 선택하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겠죠.
자, 실행해 볼게요. CI를 입력하고 3점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 모든 점을 지나는 원이 그려지죠.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방금 CI라는 명령을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만 누르면은 동일한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죠. 왜? CI를 입력한 다음에 항상 기본적으로 이 옵션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3점을 클릭하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접선과 반지름을 이용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벽과 이 벽을 지나는데 반지름이 400인 원을 그리고 싶다. 이럴 때는 CI를 입력하고 밑에 옵션 보시면 TTR이라고 되어 있죠. 접선 그게 T고요. 반지름이 R입니다. 전 이번에는 TTR이라고 영어로 써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됩니까? 틀린 게 있죠. 밑에 보시면 TTR은 괄호치고 T만 입력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만 입력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벽에 접선이 닿아야 될 부분이 이렇게 동그라미에 점점점이 생기게 되죠. 첫 번째 점을 한번 선택하고 두 번째 접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반지름 값을 400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반지름 400인 접선 두 개를 지나는 원이 그려지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 부분을 지나는 반지름 200인 원을 그려볼게요. CI 하고 T 입력하면 이제 명령어가 활성화가 되죠. 첫 번째 접선, 두 번째 접선, 그리고 반지름 200 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지나는 200인 반지름을 가지는 원이 그려지죠. 자, 이번에는 접선을 가지고 그려볼게요. 아까 CI를 쳤을 때 뜨는 옵션이 딱 3개였어요. 왜 이것을 그릴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명령어가 너무 좀 다양한 명령어가 나오다 보니 이렇게 숨겨놨어요. 자, 홈 탭에 그리비에서 원 부분에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럼 밑에 접선이 뜨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명령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주 쓰지 않는 기능들은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접선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면은 이제 활성화가 되죠. 접선 하나, 접선 둘, 접선 세 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원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접선을 클릭한 다음에 접선들을 순차적으로 클릭해주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호입니다. 호를 구성하는 것은 첫 번째 점과 끝점 그리고 중간을 지나는 세 번째 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리게 되고요. 명령어는 arc 그리고 단축키는 A입니다. 자, A, R, C 다 써도 되고요. A만 입력해도 돼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시작점을 클릭하고 다음 접선을 클릭하고 끝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옆에도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시작점을 클릭하고 접선이 여기네요. 두 번 접선을 클릭하고 끝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아크가 그려집니다. 나머지 아크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웬만해서는 아크는 잘 쓰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명령어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각형이에요. 영어로는 렉탱글이라고 하고요. 단축어는 REC 이렇게 하시면 되고 화면에서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렉탱글 버튼이 있죠. 그래서 직사각형을 선택하셔도 되고 이 버튼을 바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실행 방법은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점과 좌표값을 입력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 렉탱글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화면에 와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하면 이렇게 명령어가 종료되죠. 그리고 REC 명령어 친 다음에 스페이스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클릭하면은 쉽게 그릴 수 있죠. 다음으로는 내가 두 번째 점을 모를 때 이 박스의 크기를 알고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REC를 입력한 다음에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600에 400 이렇게 써주면은 600에 400짜리가 그려지게 되죠. 제가 여기서는 골뱅이를 써놨는데 골뱅이를 쓴 이유는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동적 입력이 꺼져 있을 때에는 600에 400 앞에 골뱅이를 붙여주면은 이것이 이제 상대적인 값을 입력하겠다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고, 저는 지금 동적 입력을 켜놨기 때문에 골뱅이를 굳이 안 써도 상대 좌표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점 다음에 똑같이 REC를 입력하고 첫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에 X좌표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800 쉼표, 그리고 Y좌표로도 마이너스 500이겠죠. 제가 지금 교재를 잘못 만들어놨는데 마이너스 500입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은 X좌표로 마이너스 800만큼, Y좌표로 마이너스 500만큼 내려가 있는 박스를 그리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폴리곤 다각형입니다. 다각형도 모서리 개수만 입력하면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각형의 원리가 뭐죠? 원에 내접하느냐 외접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면의 개수를 몇 개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은 모서리 개수를 기본적으로 입력하게 되고요. 여기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오각형이죠. 모서리 개수를 입력하고 중심점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외접하느냐 내접하느냐를 선택하게 되고요. 다음에 원의 반지름값 또는 임의의 점을 선택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단축권은 POL, 폴리곤이니까 POL이고요.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면의 개수를 입력하라고 화면에 뜹니다. 오각형 해볼게요. 5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그 다음에 폴리곤의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뜨죠. 폴리곤의 중심점은 여기죠. 클릭한 다음에 원에 내접하느냐 외접하느냐 선택장이 뜨게 되는데요. 예, 괄호에 있는 I 혹은 C를 입력해도 되고요. 마우스로 클릭해도 돼요. 여기서는 반지름 400인 원에 내접하는 폴리곤을 그리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접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값 400을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5개의 점이 원을 지나게 되는 그런 폴리곤을 그리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면의 개수 5개 입력하고 중심점을 선택한 다음에 반지름 400에 내접하는 폴리곤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임의의 점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임의의 점이 지금 선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1강 때 배웠던 원에는 어떤 게 있죠? 뭐 이런 근처점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분점이 있죠. 사분점은 영어로 쿼던트 QUA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 사분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전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분점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분점의 일부 모서리가 하나가 여기에 찍히게 되고 왼쪽과는 좀 다른 폴리곤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번에 오른쪽에는 동일하게 그리는데 외접하는 거죠. 그리고 POL을 입력한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면의 개수는 3개, 스페이스바,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에 자, 외접한다고 돼 있어요. 외접 클릭, 그리고 300을 입력해 볼게요. 자, 이번엔 어떻게 되죠? 원이 이 폴리곤 다각형에 내접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폴리곤은 이 원의 외부부 외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옆에 것도 동일하게 POL 해서 이번에는 칠각형을 그려볼게요. 7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에 외접으로 하고 임의의 점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번에는 근처점을 해볼게요. NEA, nearest.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근처점이 아무데나 잡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은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이 그려집니다.
다음으로는 폴리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폴리라인은 우리가 그 전에 처음에 그렸던 라인처럼 그려지긴 하는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일단 라인으로 명령어를 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계속 연속해서 그려지긴 하지만 명령어를 종료한 다음에 객체를 클릭하면 이 객체들이 전부 다 클릭된 지점마다 다 각각의 객체로 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폴리라인은 그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선입니다. 단축어는 PL이고요. 이 화면에서도 폴리라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폴리선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옵션이 다양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씩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PL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여기 번호 써 있는 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점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죠? 선들이 다 직선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밑에 보시면은 옵션이 다양하니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씩 사용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홀을 클릭을 해 볼게요. 홀을 클릭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선택했던 선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호가 그려지죠. 자, 4번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제 각 점에서부터 계속 호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5번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다음에 명령을 종료하는 거는 스페이스바. 그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아까와는 다르게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되죠. 자, 이렇게 호가 그려졌고요. 자, 이번엔 다시 이것을 지울게요. 지우고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레이지죠. 2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 스페이스바 이렇게 지워도 되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2 스페이스바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객체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도 돼요. 자, 이번에는 PL을 다시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바 첫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도 클릭할게요. 이 다음부터는 밑에 있는 반폭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해볼게요. 반폭 뭘까요? H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반폭을 5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끝 반폭을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한번 10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떻죠? 이 반쪽의 폭이 50인 선이 첫 점이 되고, 두 번째 점은 이제 반폭이 10인 폴리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두께가 입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을 이동하고 싶을 때는 이 상태에서는 휠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화면 이동이 됩니다. 명령어는 계속 살아있죠. 다음에는 폭을 눌러볼게요. 방금 전에는 반폭이니까 이 X점, 이 점의 절반 폭이 반폭이겠죠. 이제는 폭으로 입력해 볼게요. 폭으로 입력하고 첫 번째 여기서 시작되는 폭을 20으로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끝 폭을 0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방금 전에 여기에서 끝났을 때에는 반폭이 10이었으니까 폭으로 본다면 20이었겠죠. 우리 이번에는 폭을 20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전에 끝났던 반폭의 10자리와 동일한 폭의 선이 그려지고 끝점은 0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이렇게 가지고 와서 4번에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폴리라인은 라인과 다르게 이렇게 라인의 두께 값을 가지게 그릴 수가 있어요. 5번까지 클릭을 해서 명령어를 종료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자, PL을 다시 입력해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1번을 클릭하고 0,600 그리고 오른쪽으로 1000,000,000 이제 0,-700 이렇게 그려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폴리라인 에디트라는 걸 좀 신기한 걸 배워볼게요. 폴리라인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단축번호는 PE 이 명령어고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 아까 폭 입력했었잖아요. 그래서 폭을 W를 값을 이용해 가지고 20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선 두께가 조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엔터 치면 다시 명령어가 종료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기본적으로 명령어들을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객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언제까지 이렇게 명령어만 가지고 하나하나 선 그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 도면의 일부를 가지고 도면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자, 이게 디멘션이라고 하고 치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벽과 문틀 그리고 그리고 문이 회전하는 반경 이 문을 그려볼 거예요. 벽에 있는 문을 그리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치수들을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자, 왼쪽 끝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을 입력해야 되겠죠. L 그리고 첫 번째 점 클릭한 다음에 150만큼의 두께를 그려야 돼요. 근데 지금 직각으로 안 그려지기 때문에 F8키 눌러서 직교를 켜줍니다. 자, 직교로 움직이게 되죠. 아랫 방향으로 150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600 그리고 위로 150 그리고 왼쪽으로 600을 입력을 해도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닫기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닫기가 됩니다. 닫아지면서 처음에 찍었던 점으로 닫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문틀을 그려볼게요. 자, 클릭하고 라인이죠. L 그리고 밑에 점을 클릭하고 60 오른쪽으로 60하고 위로 100이죠. 안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면은 방향이 잡아지고 안쪽으로 30 위로 50 그리고 이 끝점을 클릭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명령어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L을 다시 입력을 해서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겠죠. 1040 그리고 두께는 50 밑으로 가면서 1040 그리고 닫기를 해야 되겠죠. C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C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닫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크를 그려야 돼요. 아크. 여기서 갑자기 두뇌가 멈추죠. 자, 이 문의 회전 반경입니다. 클릭해 보면 이렇게 문의 회전 반경이 잡히게 되고 이 회전 반경의 반경은 104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040만큼 떨어진 부분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라인을 이용해 볼게요. L 스페이스바. 자, 이 점부터 이제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1040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에 점을 찍겠습니다. 엔터 치면은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종료하고 아크를 그려볼 건데요. 우리가 배웠던 건 아크는 뭐였죠? 첫 점, 접선, 끝점이었죠. 근데 우린 접선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자, 이 호에 가서 보시면은 잘 찾아보면은 이제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 중심점을 알고 있고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중심점, 호의 중심점을 지정하고 나옵니다. 중심점을 클릭하고 시작을 왼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래부터 클릭, 이제 끝점은 여기겠죠. 이렇게 클릭하면은 중심점과 첫 번째 점, 끝점을 알게 돼서 원이 그려지게 되죠. 이 호를 그린 다음에 동일하게 반복하면 됩니다. 라인 입력하고 끝점 클릭, 이제 직교가 켜진 상태에서 방향을 잡아놓고 열심히 숫자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50, 왼쪽으로 30, 아래로 100, 오른쪽으로 60, 위로 150, 왼쪽으로 30을 입력하거나 혹은 닫기 혹은 C를 입력해서 선을 닫아줍니다. 다시 라인을 그려서 오른쪽으로 600, 아래로 150, 왼쪽으로 600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명령어가 종료가 되고 왼쪽과 비슷하지만 이 선이 하나 살아있죠. 이 선은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지우는 방법 알죠? 이레이즈 혹은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자, 나머지 것들도 한번 다 실습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본 편집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명령어들을 먼저 배치를 했고요. move를 먼저 배워볼게요. 보는 법은 같아요. 명령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것에 대한 단축키를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것에 대한 설명, 그것에 대한 실습,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명령어 move입니다. 이동이죠. 단축키는 M이고요. 객체를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자, M 입력하고 나서 자, 이 점에다가 이 문을 배치를 해서 벽을 완성을 해볼게요. 자, 객체를 클릭을 해도 되고 크로스 방식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윈도우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되고요. 자, 엔터 혹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잡힌 거예요. 이제 저는 이 객체를 선택한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점을 기준으로 이동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죠. 첫 번째 기준점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점에다가 이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위에 상단을 클릭을 해줍니다. 끝점을 클릭을 한 다음에 쭉 가지고 와요. 지금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직교를 끌게요. 직교 끄는 거 뭐죠? F8이죠. 누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끝점에다 갖다 댑니다. 그럼 이렇게 끝점이 선택이 되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명령어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오스냅이 잡히지 않는 사람은 OS 명령을 킨 다음에 끝점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노드점들을 선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 문짝과 이 회전 반경을 가지고 올게요. 자, M 입력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크로스로 선택하면 이렇게 점선 안에 들어오는 모든 객체가 다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 원은 클릭을 해볼게요. 다음에 엔터 치면 이제 이 객체는 선택이 된 거고 다음에는 이동할 점을 선택하는 거죠. 기준점을 아래로 정해 볼게요. 클릭하고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요? 자, 갖다 대봅니다. 이렇게 엔드점에다가 클릭을 하면 이동이 되죠. 다음 것도 쉽죠 이제. 자, 제가 방금 전까지 move 명령을 썼습니다. 동일한 명령을 다시 실행하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된다고 했죠. 스페이스바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move라는 명령어가 다시 실행이 되고요. 자, 이렇게 윈도우 방식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게요. 클릭하면은 되고요. 자, 어떤 친구들은 move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서 이렇게 질질 끌어요. 드래그 할 필요 없고요. move를 선택한 다음에는 클릭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선택 다 되면은 스페이스바 엔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끝점에다가 이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박스도 가지고 올게요. 동일하게 엔터 치면은 그 전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클릭하고 나서 엔드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좌표 값을 입력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move 객체를 이렇게 쭉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친 다음에 이동할 기준점을 선택하고요. 이제는 직교 방향으로 아랫 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F8을 누르거나 좌표를 입력해서 할 수 있죠. 자, F8을 누르면 이렇게 직교로 내려올 수 있어요. 아랫 방향으로 해서 300 입력한 다음에 엔터 쳐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오죠. 혹은 move를 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고 아무 점이나 선택해도 돼요. 시작점이 여기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골뱅이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300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 쳐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복사예요. 카피 명령어고요. CO 또는 CP를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여닫이문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갖다 붙여넣기 하래요. 자, 해봅시다. 위에 있는 여닫이문 C5를 입력해서 명령어를 켜주고요. 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자, 선택 다 되면은 엔터 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브와 똑같습니다. 자, 기준점을 선택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선택 완료가 되죠. 이 카피 명령어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엔터 쳐서 종료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계속 복사됩니다. 완료가 되려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종료가 되고요. 이 필요 없는 건 지울게요. 그리고 좌측에 완성된 객체와 문을 우측에 3002격하에 복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해볼까요? C5 그리고 객체를 쭉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우측에 3002격하라고 했죠. 엔터 친 다음에 아무 점이나 갖다 대요. 여기서부터 3000 이동하면은 객체도 3000 이동이 되겠죠. 자, F8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아준 다음에 3000을 입력해도 되고요. 또는 CO 한 다음에 객체를 잡고 아무 점이나 시작점을 클릭한 이후 골뱅이 X좌표로는 3000, Y좌표로는 0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 쳐도 동일하게 복사가 됩니다. 명령어를 종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ESC키를 누를게요. 동일합니다. ESC나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는 거나 똑같아요. 다음으로는 미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미러는 대칭으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단축어는 MI이고요. 자, MI를 입력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봐요. 그리고 복사할 때처럼 객체들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이제 대칭 복사할 기준 거울면이 있겠죠. 자, 거울면을 제가 이렇게 점선을 표기해 놨어요. 이 엔드 포인트를 클릭을 하거나 혹은 이런 점선이 필요 없이 나는 바로 미러를 할 수 있다. 난 똑똑한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찾아보면 여기에 4분점이 있겠죠. 제가 4분점을 꺼놨기 때문에 QUA 단축어 이 정도는 외워놔야 됩니다. QUA를 이용해서 이렇게 4분점을 나타나게 해줘요. 그 다음에 클릭 하고 나서 방향을 선택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한번 돌려봅니다. 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더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데 F8키를 누르면은 직교로 되죠. F8을 살려놓으면 이렇게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객체가 사라지고 오른쪽 걸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오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지우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객체가 미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해볼게요. MI 그리고 객체를 쭉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엔드 포인트를 이용해 볼게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이동해 눌렀는데 자, 대칭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복사가 되면은 문이 이상하게 그려지겠죠. 자, 이제 원본 객체를 지워줘야 대칭 이동이 되는 겁니다. Yes를 누르면 이제 원본 객체는 지워지고 나중에 복사된 객체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대칭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로테이트 객체 회전을 배워볼게요. 단축어는 RO, 로테이트의 RO. 지금 제가 명령어가 좀 꼬인 것 같은데 로테이트 명령을 다 쳐볼게요. 보통은 RO가 로테이트의 단축어입니다. 자, 이제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똑같아요. 엔터 친 다음에 이제는 기준점을 이용해서 90도 간격을 돌리든 몇 도를 갈리든 돌리면 되는 거예요. 방향은 어떻게 되죠? 항상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자, 기준점을 클릭하고 나서 90도를 입력해 볼게요. 90 그리고 엔터 치면은 90도 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엔 어떻게 되죠? 우리 무브를 배웠으니까 무브 M 그리고 나서 객체 선택한 다음에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어려운 걸 배워볼게요. 참조점을 이용해서 이 벽체의 기울기에 맞춰서 로테이트를 해볼게요. 자, 무브를 이용해서 일단 객체를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끝점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점과
이 점이 이 벽체 끝과 벽체 끝에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R5를 입력해서 로테이트를 실행을 해주고요. 객체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은 여기가 되겠죠. 이 기준점을 이용해서 돌릴 거예요. 클릭. 그 다음에 참조점이 있어요. 참조 R을 이용해 줍니다. R을 클릭해 주고요. 참조될 각도. 자, 참조될 각도와 기준점은 항상 시작점은 같아야 돼요. 이 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라고 해요. 이 두 번째 점 문을 돌릴 거니까 문의 끝점을 다시 선택해 줘요. 그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지금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직교 끕니다. F8 눌러서 끄고요. 이렇게 참조된 점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준점이 여기가 되고 끝점이 선택됐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는 방향만대로 돌아가게 돼요. 어디에 맞추고 싶을까요?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엔드 포인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돌릴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무브를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끝점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해볼게요. 자, 무브를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끝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겠죠. 로테이트를 입력을 입력해주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기준점이 어디겠죠? 기준점은 여기가 되겠죠. 이 점을 클릭하고 참조 R, 다음에 참조할 각도가 시작될 부분 이 점을 클릭. 두 번째 점은 여기. 이제 F8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고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어디로 찍어야 될지 알겠죠 이제. 자, 이렇게 엔드 포인트에 클릭을 해주면은 참조점을 이용해서 회전이 됩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명령어도 외우느냐, 명령어 사용하는 법도 다 알아야 되고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몸에 충분히 숙달이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케일에 대해서 외워볼게요. 스케일은 크기를 축소하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스케일 SC, 앞자를 따서 SC입니다. SC를 입력합니다. 엔터 치고요. 객체를 선택해줘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이 객체를 기준점을 이용해서 키우겠다 혹은 늘리겠다라는 뜻이겠죠. 기준점을 이 중심으로 한번 해볼까요? 적정한 점을 클릭합니다.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점 움직이지 않죠. 기준은. 그리고 이제 그 기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임의의 점을 클릭해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해서 아무데나 클릭해 봅니다. 옆에 보면은 축척 비율 또는 지정하면서 1.7375라는 게 뜨죠. 이게 기존 스케일보다 1.7375배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1.1375배 커진 나무가 그려지게 되죠. 자, 이번에는 숫자를 입력해서 배수 크기를 조정해 볼게요. SC를 입력하고 엔터. 이 실선 나무 작은 거를 클릭하고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제 기준점을 선택하게 되죠. 이 왼쪽 아래점에 기준점을 선택하고요. 자, 150인 박스가 300이 되려면은 2배만큼 커져야 되겠죠. 2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2배만큼 커진 박스가 그려지게 되고요. 이번에는 참조점을 이용해 볼게요. SC. 아까 우리 로테이트 할 때 배워봤죠? SC 입력하고 객체 선택. 엔터 친 다음에 제가 엔터라고 말하면 다 스페이스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터 다 칠 필요 없이 엔터 대신 스페이스바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엔드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참조점을 이용해야 되니까 밑에 보시면 참조점이 있죠. 이거를 R로 입력을 해서 활성화시켜 줍니다. 자, 참조점 아까 로테이트 할 때 배운 것처럼 기준점은 항상 이 부분이어야 되겠죠. 끝점을 입력하고 두 번째 점도 이 부분이어야겠죠. 이 부분 해도 돼요. 저는 아래 방향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끝점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아래 방향 움직이면서 이 점선 끝에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면 정확하게 점선과 실선이 동일한 크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스케일 SC 누르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동일하게 기준점은 여기로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SC 입력하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기준점은 입력하고 참조를 할 거예요. 자, 참조의 기준점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 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여기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스케일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릭해주면은 동일하게 맞춰주겠죠. 창의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치예요. 선이나 객체를 늘릴 수 있는 명령어죠. 단축어는 S예요. 자, 한 방향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S를 입력하고 스트레치.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해주는데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늘리고 싶은 객체의 일부를 잡아주는 겁니다. 일부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자, 방법은 이 윈도우 방식이 아니라 크로스 방식으로 해서 일부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끝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전 지금 아무것도 손 안 대는데 이제 이 끝점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점에다가 클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오스냅이 꺼져 있어요. 오스냅을 다시 켜봅시다. ESC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 오스냅, OS 그리고 노드점이 됩니다. 노드점을 켜고 확인. 다시 S를 입력하고 크로스 방식을 이용해서 일부만 선택. 엔터 치고 끝점을 클릭. 그리고 이렇게 노드점을 클릭하면 1500인 선이 되죠. 자,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해요. 스트레치를 누르고 윈도우를 했는데 선택이 안 됩니다. 혹은 이 전체를 한 번에 다 잡았을 때는 어느 끝점이 어떻게 늘어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고 나서 잡으면은 그냥 무브가 됩니다. 내가 늘리고 싶은 부분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한 점만 선택이 되도록 S 한 점만 이렇게 늘리면은 편하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S 그리고 끝점을 선택을 해서 엔터 친 다음에 이 점을 이 끝으로 이동해서 줄일 수도 있겠죠. 자, 반대로 아까는 선을 이용했지만 이번에는 네모 렉탱글을 한번 스트레치를 해볼게요. 자, 클릭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점이 선택되는데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이동시킬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을 이동시킬 거라서 이 두 개 점이 크로스 방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S 크로스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개 점이 이 크로스 방식으로 선택이 되도록 하고요. 엔터 끝점을 클릭 다시 이쪽 끝쪽 클릭 그럼 정확하게 스트레치가 됐죠. 자, 반대로 얘는 제가 방금 S를 이용해서 명령을 쳤기 때문에 동일하게 엔터만 치면 동일한 명령어가 실행이 되죠. 이렇게 잡고 끝점 끝점 하면 이렇게 줄어들고요. 순서가 뒤바뀌긴 했지만 여기서는 객체 스냅을 선택하여 늘리기 줄이기를 했고 이번에는 값을 이용해서 늘리기 줄이기를 해볼게요. 스트레치 그리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아무 점이나 선택합니다. 클릭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죠. 직교를 켜서 F8 직교를 켜서 오른쪽으로 1500만큼 가보면은 이 값만큼 늘어나죠. 자, 스트레치 동일하게 한번 다시 실행해서 객체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기준점에서 왼쪽으로 1500만큼 입력해서 엔터 치면은 정확하게 1500만큼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옵셋이란 명령어예요. 아주 많이 사용하죠. 간격을 띄워서 복사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단축어는 5입니다. 5를 입력하고 엔터. 자, 5를 옵셋을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해야 하는 명령어가 이 거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거리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거리 지정을 클릭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끝점에서 이 끝점까지의 거리만큼을 이격하겠다. 각각을 클릭한 다음에 이동하고 싶은 객체를 클릭 방향으로 가서
복사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서 클릭하면 이렇게 동일한 간격만큼 복사가 된 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간격 띄워 복사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어는 한번 실행하면 계속 실행이 돼요. 또 한번 클릭하고 방향을 잡아서 클릭하면 동일하게 계속 복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복사할 수 있습니다. 종료하려면 ESC 또는 스페이스바. 다시 5 입력하고 엔터 친 다음에 거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거리를 몰라요. 이 끝점과 이 끝점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하고 객체를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클릭 해주면은 옵셋이 되죠. 자, 다음에는 거리값을 입력해 볼게요. 5 엔터 치고 거리값을 150만큼 입력을 해볼게요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리고 객체를 선택해서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방향 객체 선택하면은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엔터가 아니죠. 클릭이죠. 이렇게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쉽게 동일 간격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이 위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옵셋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선을 자른다는 뜻이죠. 단축키는 TR입니다. 자, 트림을 이용해서 선을 한번 잘라볼게요. 자, 기준선을 잡고 자를 객체를 선택한다. 그 방법은 윈도우나 크로스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렵죠. 자, 선을 자르려면은 자, 저는 이 선을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한 번만 자르면 선이 잘라집니까? 잘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잘렸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칼을 2번을 대야 되겠죠. 이 선을 여기서 한번 자르고 여기서 한번 자를 거예요. 그래서 우선 tr이란 명령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자, tr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자르고 싶은 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칼과 이 칼을 이용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다음부터는 이 칼과 이 칼에 걸치는 모든 선을 자를 수가 있어요. 자, 잘릴 것을 선택합니다. 자, 이놈을 한번 잘라볼까요? 클릭하면 이렇게 잘리죠. 이 칼과 이 칼로 잘리는 부분이 클릭이 되면 이제 잘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개념을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다시 ESC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고 TR을 입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칼을 하나만 선택해 볼까요? 자, 저는 이 칼을 먼저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 칼로 잘릴 수 있는 모든 객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 이 칼로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자르겠다. 왜 여기는 안 잘릴까요? 얘는 아직 칼로 내가 선택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선택된 칼로 인해서 위 혹은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잘리는 거죠. 이번엔 아래쪽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다 잘려서 날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좀 더 재밌는 거 윈도우 및 크로스로 해볼게요. TR을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클릭하면은 언제 클릭하고 다 이걸 다 자르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 윈도우나 크로스 방식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었죠.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 방식으로 선택해주면은 걸치는 모든 선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툭 한 번에 다 자를 수 있죠. 작업하다 보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이 걸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자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TR 엔터 친 다음에 한 번 더 엔터를 쳐요. 그러면은 모든 선들이 다 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선들이 칼이 돼서 이렇게 내가 마우스만 갖다 대기만 하면은 이 마우스의 선에 좌우에 있는 선이 걸린다. 그럼 그것들이 다 칼이 돼서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이렇게 걸치는 모든 것들이 다 칼이 돼서 이렇게 잘라지는 겁니다. 빠른 작업 모드라고도 하죠. 명령어를 종료하기 위해서 엔터 치고요. 더 재밌는 거 TR 엔터 치고 한 번 더 쳐요. 그 다음에 밑에 활성화되는 게 명령어들이 몇 개 있죠. 여기서 울타리를 써볼게요. F.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건 클릭, 세 번째 클릭, 네 번째 클릭
이렇게 계속 클릭하면서 울타리를 그려줘요. 이 점선의 울타리에 걸치는 모든 부분들이 다 트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은 쉽게 트림이 되죠. 이런 식으로 트림을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익스텐드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익스텐드는 EX고요. 기준선까지 연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선까지, 기준선을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EX 명령을 실행을 하면요, 객체 선택 또는 모드를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연장할 객체를 선택하기 전에 기준선을 먼저 잡는 거예요. 어디까지 연장할 것인가, 무슨 선이 되든 이 선까지 연장을 할 거다라고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 다음 선은 이 선에 어떠한 선을 연장을 시킬 것인가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선을 갖다 대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수평이니까 닿을 수가 없는, 영원히 친해질 수 없는 수평의 선들입니다. 자, 이렇게 직교 혹은 이 선에 닿는 선들만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로스 방식을 선택해도 되고요. 자, 한 번 더 EX 엔터 친 다음에 바로 객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연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기준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연장하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윈도우 방식을 써도 되고 크로스 방식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명령어가 종료가 되고요. 트림처럼 똑같아요. EX 치고 엔터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빠른 작업 모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클릭하는 것들이 클릭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한 번 걸리는 부분까지 쭉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걸리죠? 이 오른쪽 끝에서 걸리죠. 한 번은. 자,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한 번 걸리는 부분까지 연장이 되고요. 자, 봅시다. 이놈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이놈을 연장했을 때 한 번 걸리는 부분, 여기죠? 여기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 이런 식으로 빠른 작업 모드도 가능하고요. EX 엔터 친 다음에 빠른 작업 모드로 들어간 상태에서 펜스, 우리 배웠죠? F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펜스를 이용해서 연장도 할 수 있어요. 삐져나간 거는 우리 트림에서 지우면 되겠죠. TR 칼 자를 거, TR 칼 자를 부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필렛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필렛은 못따기라고 해요. 자, 이렇게 못따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죠. 반지름을 갖는 못따기가 된다. 그래서 필렛이라고 하고요. 단축키는 F입니다. 자, 모서리가 직각인 벽체를 못따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벽체를 못따기 할 거기 때문에 알카스는 필요 없고요. F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뭐라고 뜨죠? 첫 번째 객체 또는 이것들을 선택하세요. 자, 여기서 반지름을 일단 가볼게요. 반지름 가면은 못깎기에 반지름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 현재 값은 0입니다. 0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다시 명령어가 그 전으로 돌아오고요.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각각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반지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못따기가 명확하게 되고요. 이 안쪽도 해볼게요. F 엔터, 선과 선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못따기가 돼요. 오른쪽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기존 명령어가 살아있다면 동일하게 엔터만 치면 바로 실행이 되죠. 자, 이제 내측 벽체 반지름이 300인 벽체 못따기를 해볼게요. F 입력하고 밑에 반지름 있죠? 클릭하거나 단축으로는 R이죠. R을 입력해서 엔터 치면은 반지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반지름이 300이니까 300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은 다시 못따기 본래 명령으로 돌아오고요. 내측 벽체니까 내측 벽체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내측 벽체가 300인 R값이 300인 못따기가 되고요. 이 벽체는 지금 두께가 몇이죠? 100이죠. 100이니까 바깥쪽 벽체는 어떻게 되겠죠?
300이 아니라 400이 되겠죠. F R 값을 300이 아니라 400으로 입력하고 벽체 클릭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벽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깥 벽체부터 했으니까 동일하게 마지막 명령어가 살아 있어요. 엔터 치면은 명령어가 살아나고요. 밑에 보시면 방지름이 400으로 되어 있죠. 똑똑하게 우리는 바깥쪽부터 해볼게요. 바깥쪽 클릭하면 400이 되고요. 다시 M프를 누르고 반지름 값을 이제 300으로 줘야 되겠죠. R 300 다음에 안쪽 벽체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쁘게 그려집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계속 자연스럽게 바깥쪽에 삐져나간 선들이 트림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트림이 되지 않는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필렛 자 명령어를 보시면은 자르기가 있어요. 자르기를 T를 눌러봅시다. 그러면은 자를 것인가 자르지 않을 것인가를 고르게 되어 있고 지금은 자르기로 되어 있어요. 저는 자르지 않기 N No 전 자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현재 반지름이 300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객체를 클릭하면은 반지름 300인 필렛에 못따기가 되는데 바깥에 삐져나온 선들은 잘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것을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명령어를 이용해서 기본 편집 실습 예제들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이것을 그리는 것은 각자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렉탱글이라든지 옵셋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겠고요. 미러라든지 로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겠죠. 여기는 필렛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여기 또 복잡하지만 몇 개만 그려서 카피를 하면 금세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치수까지 다 띄워놨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